자, 일단 이거 20번 지문은 리더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었죠. 한 문장 요약쌤이 위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리더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이 지문에서 4번, 5번 문장 보세요. 문장 위치라고 쌤이 적어놨지. 그 다음에 7번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similarly라는 이 연결어구들 쌤이 집어넣어놨죠. 요거 체크해놨으니까 요것도 외워두시고요. 자, 21번 질문은 사람은 얼만큼 기대하는지 그 기대만큼 현실로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대하는 게 없으면 기대하는 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양만으로는 그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느낄 수 없어. 근데 각자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텐데 그 기대치만큼 자신들이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행복할 거고요.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하면 불행할 겁니다. 세 번째 문장 보면 이런 문장 나오지. 반면에 100배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100배나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비참함을 느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어. 그리고 이 21번 질문에선 특히나 두 번째 문장 있죠. 그 양은 항상 상대적이다라는 이 표현에서 relative라는 이 단어 있지. 이 단어 빈칸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for이라는 이 단어가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이죠. 맨 마지막 문장에 지평선이라는 이런 단어를 써놨죠. 이거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던데 지평선은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 지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땅이라는 건 현실이죠.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늘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상을 말하는 거. 그럼 내가 원하는 거와 그 다음에 내가 실제로 그 원하는 것만큼 그 갖고 있는 그 경계선, 그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다음 22번 자연은 생존을 위해서 향기로 홍보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 문장에서는 바로 자연에 관한 내용이 안 나왔어. 그냥 보통 음식점은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자연도 자신만의 식당을 갖고 있다. 자연은 생존하기 위해서 향기로 홍보한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장이 쌤 옆에 하나 적어놨는데 mutually reciprocal relationship이라고 적어놨죠. 상호적으로 여기서 호혜적인이라는 뜻을 써놨어요. reciprocal 하면은 호혜적인이란 뜻인데 호혜적인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주는 것만큼 뭐다? 나도 그만큼 받는다라는 말이야. 왜 내가 이 어휘를 썼냐면 여기 하늘 색깔 표시 보면 잠재적인 손님들은 넥타가 꿀이거든요. 잠재적인 손님들은 꿀과 자신들이 또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야? 꽃을 방문하는 거고 꽃의 입장에선 뭐야? 자신들의 그런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향기를 내뿜는 거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써둔 겁니다. 자, 23번 지문에서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보통 사람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보상의 기대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약속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당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일관되지 않은 결정을 하게 된다가 핵심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예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당장 현금 1000달러를 선호하는가 아니면 한 달 후에 1100달러를 선호하십니까? 두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을 때 현재라는 말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뭐다? 먼 미래까지 기다린다든지 이런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더라도 감정이 다르게 반응해서 지금이라는 조건을 선택하게 된다. 24번 질문. 자, 오른손 왼손잡이의 성향은 언제 나타난다? 얘가 초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나타나는 생물학적인 특성이다. 오른팔을 좀 더 많이 움직였던 애들 있죠. 오른팔 움직이는 걸 더 좋아했던 애들이 나중에 수정 후에도 10주 뒤에 아기가 태어나서도 오른손잡이가 될 확률이 높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들아, 선천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인본, 태어나기 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야 핵심 내용이 됩니다. 29번 원근법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원근법 표현 기법의 특징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지문들이야. 그래서 실제 깊이라든지 입체감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시점을 고정시키고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본 것을 평면 위에 옮겨놓고 그렇게 해서 입체감 주는 거 이게 뭐다? 원근법이다. 10번 질문은 유가 상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유가 상승이라는 건 그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쌤이 밑에 정리를 해놨어. 1번에서 3번 문장은 유가 가격이 기름값이 낮을 때 장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문장부터는 유가가 어떻게 됐을 때 기름 가격이 상승했을 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순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4번 문장 conversely 이 문장 위치라든지 그 다음 4번 문장부터는 순서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31번 지문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높아요. 자신과 관련된 것들은 빠르고 깊게 처리되고 강하게 기억된다. 보통 자신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한다. 5번 수.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새로운 정보가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게 핵심 내용이야, 얘들아. 그래서 5번 문장에 얘가 문장 위치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핵심 내용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장도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높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의사소통은 방법을 찾는 거다. 추상적인 걸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럼 여기 이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다. 너희가 이걸 그대로 외워놔도 추상적인 걸 개인적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은 결국에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32번 유사성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도 친숙한 틀 안에서 설명한다. 조금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가상세계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8번 문제 need라는 타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보통 우리 목적어 자리에 온다고 배웠는데 근데 이 to 부정사가 to be pp일 때는 동명사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33번 질문 거북이들의 진화적인 본능이 환경오염으로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거 기억나요, 얘들아? 얘네들은 진화적인 본능이 뭐야? 빛을 향해서 가는 애들이지. 그지? 근데 얘네가 환경오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빛을 따라가는 게 원래는 햇빛이나 이런 게 바닷물에 반사돼가지고 바다로 원래 들어가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경오염 때문에 건물한테로 자꾸 가는 거야. 파멸적인 또는 뭐 자멸적인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문장 위치 4번, 5번 문장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34번 지문. 뇌라는 건 뇌만 따로 딱 봤을 때 뇌는 스스로 뭔가를 느껴요? 못 느끼죠. 뇌라는 거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이라는 걸 통해서 뇌는 느낄 수 있더라. 예를 들어 뭐 환자들이 뇌 수술 중에 쌤이 정말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잖아. 뇌 지나가다가 의사나 아니면 누가 뇌를 만졌어. 그러면 의사가 뇌를 딱 만지는 거 그 자고 있는 사람이 다 느껴지나? 안 느껴진다고. 감각기관을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35번은 어떤 다른 부위들보다도 감정을 잘 느낄 수 있다. 3번 문장에 without the need for conscious thought 어떠한 의식적인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결국에 무의식적으로 라는 말이지. 마지막 문장에 연결어구들 잘 봐두고 36번은 지속 가능한 종이의 특성이 지식을 보존하는 해결책이 됐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에서 4번 문장까지는 종이 사용 전에 그런 재료들의 어떤 한계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이 전에 뭐 석판이라든지 점토판 이런 애들은 이런 재료들의 특성들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을 보존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문장들이고 5번째 문장부터는 종이가 생겨나서 굉장히 좋아졌다. 37번 추론의 목적은 아이디어 사이의 연결을 확실하게 한다. 너희가 애매해서 이 지문을 뭔가 쉽게 안 와닿을 거거든. 근데 추론하는 이유가 뭐야, 얘들아?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냈어. 그럼 어떤 결론을 생각해냈어. 그럼 그 결론이 나오기까지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러한 추론을 하게 된 거다. 38번에 이주는 이사 가는 거 있죠? 이 이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를 지닌 잠재적인 해결책이다. 두 번째 문장부터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번 문장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나 현실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주를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주를 한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발적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4번 문장은 괜찮은 내용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 내용이 없다 해도 너희는 이 지문에 이 문장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39번 질문에서 핵심 내용은 돈은 금의 가치를 주는 게 아니라 정부의 과도한 화폐량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다. 그래서 5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금이라는 건 왜 그렇게 금을 선호해 왔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금의 공급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정적이죠. 6번째 문장 가치가 종이 돈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그렇게 되면은 이 지문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알겠죠? 40번. 감정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감정은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감정이 들어가면 뭔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니까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5번째 문장, 좋은 결정은 진짜 좋은 결정은 뭐다? 뇌의 감정적인 부분이
숙고적인 부분과 함께 작용하는 결과물이다. 아, 그럼 좋은 결정이라는 건 뇌의 감정적인 부분 플러스 뭔가 깊이 생각하는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입니다.